좀 가세요. 야, 왜, 이거 왜 뭔데 떠밀어? 왜 떠밀어? 밀어봐요. 또 밀어봐. 왜 밀어 사람을? 왜 밀어? 가라겠다 걸로. 왜 밀... 저 오장군 가라고. 왜 떠밀어? 밀어봐요. 또 밀어봐. 누가 밀었어? 누가 밀어? 지가 떠밀어. 야, 네가 떠밀지 안 또 떠밀어? 밀어봐. 또 밀어봐. 밀어보라고. 다쳤는데, 다쳤는데 왜 그거를 왜 떠밀어? 왜 하지 마세요. 왜 떠밀어? 이 쌍놈 새끼. 나보 그거. 야, 너 이리 와. 너 왜 떠밀어? 쟤 잡자. 쟤 잡자. 빨리 와. 빨리 와. 이런 건 잡아.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래서 저걸 잡아야 돼. 야, 그만 와. 야, 거짓말 하지 마. 왜 밀어요? 그러니까 왜 미냐고 사람을. 손을 대지 마. 손을 대지 마. 손을 대지 마. 왜 손을 대? 손을 대지 마시라고. 손. 난 떠밀 시키라니. 왜 손을 대? 왜 손을? 떠밀 시키니까. 왜 손을 대?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다쳤잖아. 얘 너무나 다쳤잖아. 이렇게- 왜 나 떠밀어? 누가 밀어? 손 대지 마. 손. 이 사람 떠밀어. 손. 스님이 아니 승복 입고 아이고 이상한 다니고 승복 입고 하지 마. 손 대지 마. 근데 왜 떠밀어? 얘는 왜 떠밀어요? 얘는. 손 대지 마. 엉덩이 다쳤잖아요. 손 대지 말라고. 아이고 진짜. 야 스님이 뭐야? 스님이. 세상에.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신도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신도를 위해서 하려면 뭐 하는 거야? 이게 떠밀면 되잖아. 왜 떠밀어? 하피 아니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왜 그러니까. 떠밀라고? 다시라니까 하시라고. 하기는 떠밀어서 이거 이제 병원 가 빨리. 왜 미냐고요 나를. 왔는데 대령 떠미는 거야 저게. 왜 날 미냐고요? 밀어다 붙인 거지. 무조건 가자 했잖아. 왜? 다시라고 이제 왔으니까 병원 가. 야 여기 정의장 하피 아닙니까? 자, 바른불교 제가 모임에서 제가 한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내용들이 주로 저희가 생선향기에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선향기를 같이 진행하는 이재화 변호사, 그다음 도정수님, 김영국 연경정책문제연구소 소장님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녹취록을 풀어서 전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을 거두절미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일색이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계종의 여러 스님들이 핀목항에서 광화문에서 고생하신 걸 왜 모르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도 세월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유가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그 지도자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서 우리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었듯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많은 종교인들이 계신데 먼 나라에서 오신 교황이 오셔서야 그런 위로가 되냐고 반문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을 왜 이 땅의 종교인들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가?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불교의 지도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도정스님이 최근에 생선향기에서 나와서 발언하신 것을 두고 호계원에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고 출두하라고 하였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도정스님께서 대한민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도록 종원종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은 누구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변호받을 권리,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참칭하면서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믿는 2천만 국민이 믿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김정은 집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물은 겁니다. 김정은 집단과 똑같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고 한다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 주자인 내가 가장 싫어하는 김정은 집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물은 겁니다. 막상 저희가 생선향기를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88년을 절에를 다니셨고, 저도 불교 조계종 법명이 만운입니다. 저를 갖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세요. 대한민국 불교 신자면 신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자는 신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천주교 신자가 신부증이 있습니까? 제가 25년, 30년 절을 다니면서 만운이라고 하는 법명을 갖고 불교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기 종회의원께서 이교도라고 모함을 하는가 하면, 막상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조계종의 지도부를 들여다봤더니 이것은 법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경스님께서 16권사가 16도박스이다라고 하면서 포항지청에 가서 자백을 하고 했을 때, 지금 재경스님은 표충사 땅을 팔아먹은 스님이죠. 그분이 7년형을 받으면서 법원에 나온 판결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생선향기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 재경스님은 승려임에도 약 10년 동안 약 120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고, 그때 든 경비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횡령 배임금으로 충당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이 약 한 100억대의 땅을 팔아먹고 필리핀을 도망가서 잡혔는데 그 돈이 도박하는 데 쓰였다고 법원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장주 스님께서 16명의 관성들이 함께 도박을 했다라고 주장했을 때 들어가 있던 재경 스님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부가 도박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승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장주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고 장주가 스스로 도박 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즉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자승 총무원장이 이사장으로 계신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말이 조금 틀렸네요. 원고는 장주스님입니다. 장주스님이 불교문화진흥원에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도박을 했다고 시인한 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적광스님이 바로 아까 그 장소에서 백주대나대 종로경찰서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많은 신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스님들에게 끌려가서 호법부 지하 2층에서 두들겨 맞는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지금 조계종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모태 불교 신자이고 저도 30년 40년을 절에 다니고 법명을 만운이라고 하는 불교 신자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불교의 대표적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청정불교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앞뒤 거두절미하고 각색을 해서 제가 언제 김정은 집단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면 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김정은 집단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자, 이것을, 그리고 언제 제가 팽목항에 스님들이 안 계시다고 얘기했습니까? 팽목항에 많은 스님들이 가 계십니다. 광화문에 많은 스님들이 가 계십니다. 그리고 청운동에 많은 스님들이 가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님들께서 세월호의 진상규명하고 피해자 처벌하라고 하면서 단식농성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스님들께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조계종의 지도부는 유민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하는 그 현장에서 손목을 잡아주면서 곧 해결할 것처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승 총무원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오셔서 3일인 며칠 뒤에 농성을 접고 특별법을 국회에 들어가서 해결하라. 그리고 이 세월호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지금 현 정권이 이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하는 논리와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과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이 말에 위로를 받았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진정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설사 나서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 하고 있는 행태에 이 지도부가 나서서 돌을 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거두절미해서 이교도 정봉주가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과 똑같다고 얘기한다. 방금 보셨죠? 보살님들, 힘없는 보살님들 앞세워갖고 뭐라네 하고 뒤에서 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분여자를 친다. 이 왜곡하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그분이 종무실장입니다. 자, 조계종이 청정불교를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살님들도 같이 같은 불자시고 저도 같은 불자 입장에서 보살님들과 큰 소리로,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몸싸움으로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가 좀 부족해서, 성찰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거고, 보살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얘기했듯이 간통하는 지도부도 있고 절도한 지도부도 있고, 그리고 현재 러브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부도 있고, 이런 불교 조계종이 각성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기하는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는 것이 다소 속상하고 보기는 싫겠지만 이런 것을 인정하고 참여하고 성찰할 때 대한불교 조계종이 청정불교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꼭 지금이었어야 되나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우리가 행사하는데 정말 전력을 다해도, 예, 어머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력을 다해도 우리가 모자라는 예. 탁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러시면은 이거는 화합을 깨뜨리는 거고, 예. 이 우리 행사에 이거 죄를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시기를 잘못 선택하셨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가려면 예. 문제 제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민주사회니까. 예. 그러나 김정은 집단에다가 대고 비유를 했다는 그것도 비유가 적절치 못하시고, 예. 그건 왜냐면 충분히 오해를 사실만 하죠. 그거는 꼭 굳이 비유를 김정은 집단에다가 하셨어야 되나? 그 대목도 아쉽고. 예.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해를 사실만 말씀을 한 거예요. 드릴게요. 말씀을 그 시기적으로도 이건 적절치 예. 못합니다. 예. 어머니 말씀을 네. 드릴게요. 왜 우리가 오늘 왔냐 하면요.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사실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생선향기라고 하는 것은 음원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누구나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공개된 방송이므로 자승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지도부에서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한다면 저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거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종무원 조합을 비판한 적도 없고, 그리고 불교에 속해 있는, 조계종에 속해 있는 스님들이 단 한 명도 팽목하게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종무원 조합에서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제3자이기 때문에 고소의 자격이 없고 본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지 수사 개시의 요건이 됩니다. 즉 누가 고소를 해야 하냐면 총무원을 대표하고 있는 자승총무원장께서 저를 고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자승총무원장께서 직접 정봉주, 도정, 이재화, 김영국을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고, 왜 오늘 우리가 왔냐면 지난주에 이제까지 조계종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에 종무원 조합에서 저를 고소한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조계종 산하에 온갖 단체에서 정봉주를 비방하고 우리 생선향기 4명을 비방했기에 오늘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지금 그 부처님 오신 날 누구보다도 축하해야 할 일이죠. 누구보다 경화해야 할 일인데, 자, 왜 이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불행과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
중립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에 빠졌고 기우는 배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가 지금 균형이 흔들어지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들춰내고 음지에서는 곰팡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들춰내고 양지에 햇볕을 쏘여줄 때 이 곰팡이가 살아있는 것인지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 익충인지 해충인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에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대응을 한 것이고 이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했던 이유는 이러한 숨어있는 문제를 들춰낼 때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아픈 살을 들춰내는 게 고통스럽지만 불교 조계종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저희에게 믿음을 주었던 가르침을 주었던 큰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실 때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불행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을 갖고 제가 문제가 있는 데에서는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들춰보면 제가 무슨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뭐가 잘났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하면 정봉주 당신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고 하니 하면서 바른 불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봤는데 그 카운터 파트너 상대자가 저는 자승 총무원장이라 봤는데 총무원장은 뭐가 그리 바쁘신지 종무원 조합에서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라도 종로경찰서 혹은 변호사들께 여쭤보십시오. 본인들이 직접 모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하려고 하는 종로서나 검찰에 고소를 해도 이것은 수사 개시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이지아 변호사 그리고 제가 관계하고 있는 청맥 이분들에게 충분히 법률적 자문을 걷고 많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 많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로부터 종무원 조합은 정봉주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게 된 겁니다. 지난주 법보신문 김기호 기자인데요. 어디요? 법보신문 김기호 예. 기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생산양기에서 예. 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예. 똘마니를 시켜서 고소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종무원 조합을 똘마니라고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켜서 고소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런 예. 발언을 하신 건지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보신문에는 죄송하지만 답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왜곡이 심해갖고 답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민 예. 기자입니다. 예. 그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저 뵀죠? 거기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가져서 하시나요? 아니 여기는 하면요 있는 그대로 좀 써주시면 좋은데 거두절미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썼어요. 그게 너무 곡해가 심해갖고 여기서 한 것도 아마 그렇게 나갈 겁니다. 뻔히 알지만 그래도 저도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거든요. 법보신문 기사를 한번 제가 오늘 한 거하고 두 개 양쪽을 좀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아니요, 아까 뭐 예. 저희들 보살들을 앞세워서 뭐 연약한 부녀자들을 앞세워서 그런 말씀 하시기 이전에 예. 여기서 변호사분인지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일당을 얼마를 받고 이렇게 여자들 동원시켰냐고.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예? 일당이 어머니. 뭐 얼마를 받는 그거는 당신네들 습생에서 어머니. 습생에서 나온 말이지. 어머니. 무슨 일당을 얼마를 받고 나왔냐. 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 내가 북방 저기 대승불교로 맥으로 알아요. 남방 소승불교에 맥으로 합니까 지금? 예? 자, 또 지금. 질문하세요. 그럼 여기 아니요 얘기하세요. 스님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자, 썼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입이 잘못됐으면 감사합니다. 입 찢어버립니까? 입이 잘못됐으면 입 찢어버리고 팔이 잘못해서 팔 잘라버려요? 있습니다. 민영상